2023년 5월 30일 오늘은 역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함께 언론순환의 날 또는 권력이 법치를 빌미로 언론을 짓밟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리했다. 윤석열 검찰이 구속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의 수단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고 망신 주기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건 방송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임기가 고작 2달이 남았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참으로 야비하다. 무엇이 그리 조급하여 그러는 것인가? 임기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숨기고 감출 게 그리 많은가? 방송을 장악하여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같은 날 경찰은 MBC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 하였다. 공교롭게도 바이든은 쪽팔려서라는 윤 대통령의 실언을 보도한 기자다. 지금 다시 들어도 내기에는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린다. 문장으로 써서 읽고 또 읽어도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쓰고 읽어야 문맥이 통한다. 대체 그 기자가 무슨 대역죄를 저질렀기에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인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흔들기라도 하였는가?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기라도 하였는가?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듣자 하니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혐의라는데 그것이 기자와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대체 한동훈 개인정보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길래 이 소란인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겐 군사작전하듯이 검찰력을 쏟아부어 미주알 고주알 탈탈 털었고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해 갔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기자와 언론사뿐 아니라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 분립이 헌법으로 명시된 민주국가이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소관 업무인데 장관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다니 이래도 되는가? 이게 나라인가? 바이든이라 들리니 바이든이라 했을 뿐인데 사슴을 말이라 하는 지로기마에 부역하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거 아닌가? KBS 사장도 바꾸고 MBC 사장도 바꾸고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언론 지형을 수구일색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안심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버티고 있으니 임기가 고작 2달 남았는데도 서둘러 내쫓는 거 아닌가? 이건 법치를 가장한 사적 보복이다. 국가기관의 폭력이고 공권력으로 위장한 테러다. 고발이 있으니 수사하는 거라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심부름센터는 아니다. 해결사 노릇을 하는 청부 용역업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치를 왜곡하여 억압적 통치의 수단으로 인격살인의 흉기로 악용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추가,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는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하트 뿅뿅 날리며 단체 사진을 찍던 기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기자의 옆에 서야 합니다. 기자 옆에 언론노조, 언론학회도 나서야 합니다. 언론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송영 기자의 또 다른 글입니다. 검사가 깡패입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면 흔히 발가벗겨진다는 표현을 쓰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여 장관 물망에 올랐고 적임자로 꼽혔음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남의 입에 오르는 것이 싫어 고사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기자들에겐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온다.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인데 제출된 자료를 감출 이유는 없다. 기자들이 제출된 자료만 취재하는 것도 아니다. 언론사마다 독자적으로 취재를 하고 다른 기자들과 취재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경찰이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다. 그 이유가 해괴하다.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관련이 있다는 거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했다. 이건 권력 남용이다. 바이든이라 들리기에 바이든이라 들린다고 보도한 기자에 대한 보복이고 지로기마에 협조하지 않은 MBC에 대한 보복이며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권력 남용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뒷조사하여 중도 하차시켰다. 국정원이 뒷조사를 하였고 박근혜 청와대는 개인정보를 조선일보에 흘렸고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하는 구도였다. 그건 공개적인 인사검증이 아닌 정치 공작이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한다고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했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거야말로 명백한 불법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다. 그때 댓글 공작 수사팀장이었고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 당시에 나왔다. 세상이 참 웃기게 돌아간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하더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수사라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하더니 지금 한동훈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기자, 어떤 기자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임현주 기자. 기자들이 줄을 서서 확인을 하러 줄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언론사 매체마다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제목 똑같고 앞에는 다 단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만약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그렇게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었던 강단 있는 진짜 기자입니다. 이게 독이 든 사과인지 정말 먹어도 되는 사과인지는 언론이 판단하고 검증하고 써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지금 외곽 취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안 쓰면 뭘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검찰 소환 받기도 전에 이 참고인은 벌벌 떨어요. 그게 판사들도 그러는 걸 보고서 일반인들은 어땠을까? 나갈 때 카메라 마사지 받고 싶냐? 이런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지하로 빼주는 거 말고 별관 건물로 나가는 거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면 방법은 검찰 마음이거든요. 자, 이때 PD수첩에 나와서 전 검찰 출입 기자로서 검찰을 비판하는 이런 인터뷰도 했었던 분이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한 분이고 언론 장악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이 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2달 남았는데 이거 끌어내린다고 윤석열 밀어붙이고 있고 그 뒤에는 언론을 장악해본 경험이 있는 이동관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우리에게 민주당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안 움직이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언론 장악되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임현주 기자를 털고 압수수색을 하고 개인 휴대폰 뺐고 MBC 들어가고 국회 사무처 들어가고 압수수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거는 매불쇼에서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인데 이 압수수색 영장이 왜 나왔을까? 압수수색 영장을 왜 판사가 내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인사검증을 한동훈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한동훈이 관심이 있는 사건의 압수수색을 요청했을 때 이걸 거부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싸워야 됩니다. 숫자가 많잖아요. 한동훈이 저렇게 폭주하지 못하도록 법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게 거부권이 되든 뭐가 되든 법을 발의하고 일단 본회의에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그게 이슈가 되고 판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너무나 큰 문제예요. 정말 이번 총선에서 싹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쓸만한 몇몇 의원들 남겨놓고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매불쇼에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들으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단은 대충 감은 잡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 싸움으로 일단 들어갔고 대의원제 폐지 쪽으로 가닥 잡고 싸움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힘드냐? 윤석열 정부와 싸움하기도 벅찬데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싸우기를 바라는데 여기랑 싸울 힘 자체가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싸워야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응원해줘야 돼요. 지지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일단 여론조사 오면 정말 귀찮아도 바빠도 받아야만 됩니다. 여론조사 전부 다 응답해줘야 돼요. 진보 과표집된 여론조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무조건 받으십시오. 모르는 전화, 모르는 번호 무조건 받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 이재명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라고 했을 때 지지자들이 막 모이는 여론조사가 나와주면 민주당 내 중간지대에 눈치 보고 있는 애들이 이재명한테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진짜 밀정들은 안 움직이겠지만 중간에 있는 위험한데 발 담그고 싶지 않은 이런 의원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이재명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네. 내가 이재명한테 붙는 게 유리하겠네. 이걸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떠들고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는 수밖에는 없는데 민주당하고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한편이어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민주당이 너무 썩어 있다.